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변압기의 병렬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병렬 운전의 목적과 그 다음에 단상 변압기의 조건을 먼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단상 변압기에 더해서 삼상 변압기로 사용했었을 때, 삼상이었을 때, 삼상 변압기였을 때, 이제 병렬 운전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변압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단상 변압기가 변압기 세대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상 변압기 세대를 쓰기 때문에 단상 변압기가 갖춰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은 다 충족을 시킨 상태에서 삼상을 쓰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라든지, 두 번째로 이제 각변위가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 두 가지를 더 충족시켜 줘야지만이 이제 삼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회전 방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제 A상과 우리가 이제 보통 3상을 이야기할 때 A상, B상, 그리고 C상으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실제 어떤 정기적인 도면이라든지 이런 걸 보았을 때는 A, B, C상보다는 R, 그리고 S, 그리고 T 또는 U, V, W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RST 그리고 UVW, ABC 어떻게 표현을 해도 다 삼상이다 라는 것은 이제 공통적인 건데요. 여기서 RST와 UVW를 구분 지어 놓은 이유는 RST는 전원 측에 사용하는 삼상이 되겠습니다. 전원 측이다. 전원 측을 사용하는 것은 RST 그리고 부하 측은 U, V, W로 표현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전원 측과 부하 측을 왜 따로 구분을 해 놓았냐라는 것은 이런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스위치를 가지고 차단기다라고 보도록 차단기라고 하고 이쪽이 이렇게 R, S, T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U, V, W로 표현되어 있는 차단기이고 만약에 차단기를 오프시켰다. 오프시켰다라고 했었을 때 차단기를 오프시킨다라면 차단기를 끊었다라고 한다면 UVW 라인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RST에는 이쪽은 계속 전원이 공급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단기라는 것을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명판이 U, V, W 이렇게 해서 R, S, T를 반대로 연결을 했다 라고 한다면 차단기를 쓰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똑같이 차단기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차단기를 오프시키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점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당연히 차단기 오프되어 있으니까 UVW는 부하측이니까 이쪽이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따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위쪽에서 전원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차단기를 트립시키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심 없이 UVW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순간 감전 사고를 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원 측과 부하 측에 대한 표기를 이렇게 별도로 해서 어떤 이런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이제 조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학습을 함에 있어서 그냥 A, B, C로 표기를 해서 사용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A, B, C 그리고 RST, UVW를 좀 혼용을 해서 좀 사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경우,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상회전 방향이 서로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회전 방향이 같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A상, B상, C상, 이제 여기는 A 변압기다라고 하고
뒷부분을 비변압기라고 했었을 때 A상, B상, C상이 순차적으로 A상, B상, C상이 이렇게 또 같은 순서로 A상, B상, C상이 같은 순서로 어떤 라인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 변압기를 기준으로 A상을 기준으로 한번 이 내부의 순환 전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비변압기를 기준으로 비변압기에서 이렇게 순환 전류가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전류는 이렇게 선을 따라서 나오게 되겠죠. 나와서 같은 라인으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같은 라인으로 지나가를 가서 이렇게 A상의 반대 방향으로 통과를 하게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통과를 해서 나와서 이제 이때는 나올 것인지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안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B상을 거쳐서 그리고 B상을 거쳐서 다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경로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전류가 흘러가야 되는 임피던스, 이 지나가야 되는 임피던스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류라는 것은 임피던스가 작은 쪽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가 낮은 쪽으로 흘러가면 다음과 같은 경로로 이렇게 내부 순환 전류가 흐르는 경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경로를 따라서 가보니까 A상의 이 비발전기 A상 전압을 플러스의 방향으로 본다면 도트 방향 흘러나가는 플러스의 방향으로 본다면 A 변압기의 전류의 방향은 도트에서 아닌 쪽으로 흘러가는 마이너스 A 전류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경우에는 두 전압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이 전위가 0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위가 0이 된다는 것은 내부에 흐르는 순환 전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상회전 방향이 같지 않다. A 변압기는 A상, 그 다음에 B상, 그리고 C상이 공급되고 있고 B 발전기는 첫 번째 A상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B상으로 C상에 공급을 해버리고 A, B, C라고 했었을 때 B발전기가 어디 공급하고 있습니까? C상에 공급을 해버리고 또 C상은 어디 공급하고 있죠? B상에 공급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경우에는 상회전 방향이 서로 같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흐르는 순환 전류의 경로를 한번 우리가 따라서 그려보게 되면 순환 전류의 경로 A 변압기를 기준으로 나와서 이렇게 같은 라인을 따라가겠죠. 아래쪽으로는 연결되는 부분이 없고 위쪽으로 흘러가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A 변압기의 이쪽 선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인에서 안으로 들어갈지 이렇게 꺾이게 될지는 어떻게 결정이 된다? 임피던스가 적은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A 쪽으로 흘러갔었을 때 A 변압기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흘러나오게 되는데 B 변압기의 A상으로 가려면 라인 C를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라인 C를 만나기 위해서는 다시 B 변압기의 B상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두 개를 지나서 나와야 됩니다. 두 상의 임피던스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게 된다? 임피던스가 가장 적은 라인을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가장 적은 라인으로 이렇게 따라가서 C상을 돌아서 이런 식의 경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따라서 전압의 크기를 계산해 보니까 EA의 극성의 방향과 그리고 지나가는 순환전류의 C상을 지난 순환전류의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을 서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때의 전위차는 A상에 대한 전압, A 전압과 그 다음에 B 발전기의 A상 전압과 그 다음에 A 발전기의 C상 전압이 서로 더해진 전압이 내부의 전위차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그 전위차가 이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내부 전위를 가지게 되고 이 전위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게 된다?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 순환 전류를 만들어내는 이 기전류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거의 상전압과 같은 크기의
전압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매우 큰 순환전류 또는 단락전류를 만드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을 했었을 때 상회전 방향 A상 공급 라인을 A, B, C라고 했었을 때 A상 공급하면 똑같이 A상, 그 다음에 B상으로는 똑같이 B상, 그리고 C상으로는 똑같이 C상에 공급되는 이런 같은 상회전 방향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 A 발전기는 A상 같이 A상 공급하고, 두 번째 B상 공급은 지금 A 발전기에서는 B상 전압이 공급하고 있는데, 이 B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C상에서 이 B상에다 공급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상회전 방향이 A 발전기는 A, B, C의 순서를 가졌다면, 이 B 발전기는 A, 그 다음에 C상에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B상에 공급하는 어떤 상회전 방향이 서로 달라지게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매우 큰 순환전류 또는 단락전류를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각 변위가 같을 것이다.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각 변위는 어떤 거냐면, 각 변위는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사이의 위상 차이이다. 위상 차이를 의미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변압기를 이제 운전함에 있어서 삼상 결선의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델타, 입력도 델타 결선, 출력도 델타 결선, 입력은 Y 결선, 입력도 Y 결선, 출력도 Y 결선, 입력은 델타, 출력은 Y. 그리고 입력은 Y, 출력은 델타. 이런 식의 또는 뭐 V 결선이다. 이러한 결선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VV 결선은 이제 델타 결선과 거의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VV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겠고요. 이제 네 가지 경우를 가지고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입력과 출력이 서로 같은 결선, 입력과 출력이 서로 같은 결선일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의 위상 차이가 서로 발생하지 않겠죠? 델타나 YY 같은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 사이에 이제 위상차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델타 Y 또는 Y 델타 같은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 사이에 어떤 위상차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델타 결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델타 결선을 가졌을 때 입력과 지금 출력이 모두 델타 결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VR, VS, VT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전원측이 되겠죠. 전원측이 되겠고, UVW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제 부하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둘 사이의 선간 전압은 R상의 전압과 S상의 전압 사이의 선간 전압이니까 VRS, 여기는 VST, 이 전압은 VTR 전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제 선간 전압이 델타 결선은 선간 전압과 상전압 서로 같은 전압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RS 선간 전압은 이 A상 변압기의 상전압과 같고, B상의 전압도 선간 전압과 같고, C상의 전압도 선간 전압과 같게 됩니다. 이것은 입력측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입력측에 대한 벡터도가 되겠고, 만약에 건수비가 1대1의 건수비를 가지고 있다, 또는 이 A와 이 B가 서로 같게 되는 건수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A는 그대로 이 부하측에 대한 전압으로 그대로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하측의 선간 전압은 상전압과 서로 같기 때문에 V, U, V에 대한 전압도 같은 다음과 같은 전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VRS는 입력 전압이고 VUV는 출력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사이에는 위상 차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로 이제 YY 결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YY 결선을 본다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입력 측 그리고 이쪽이 출력 측이 되겠고,
YY 결선이기 때문에 이제 Y 결선은 어떻습니까? 이 선간 전압은 두 상전압의 차로 계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간 전압 VRS는 두 상전압 EA라는 상전압과 EB라는 상전압의 차로 계산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이 A상의 대한 전압, B상 전압, C상 전압이 다음과 같은 벡터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 A상의 상전압은 30도만큼 뒤쳐져 선간 전압에서 30도만큼 느린 전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상전압을 가지게 되고 이 상전압은 그대로 들어갑니까? 출력 측에 대한 전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출력 측에 대한 전압이 되는 것이고 A상의 전압이 그대로 출력 측에 대한 전압이 되고 이때에 출력에 대한 선간 전압은 이 출력에 대한 두 상전압의 차로 계산되기 때문에 두 상전압의 차로 계산하게 되면 V, U, V에 대한 전압이 다음과 같이 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YY 결선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사이에 위상차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델타 Y 결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게 될 것은 이제 델타 Y가 되겠는데요. 입력은 델타, 그리고 출력으로 Y 결선으로 이제 연결되었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쪽은 이제 델타 결선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제 출력은 이제 Y 결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입력 측에 대한 벡터도를 그려보게 되면 이제 이 입력은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서로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서로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A상 그다음에 이 지금 입력 측에 대한 전압을 그대로 이제 출력 측에 대한 전압으로 이제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같은 위상으로 출력 측에 대한 전압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출력단에는 Y결선이기 때문에 Y결선의 선간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두 상전압의 차로 계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상과 B상의 차 마이너스 2 B에서 이 선간 전압 V, U, V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게 이제 EA에서 이 이제 입력 측의 전압 EA라는 전압에서 출력 측에 대한 전압 EA, 소문자 EA로 바뀌었을 때 그 크기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크기가 감소된 이유는 어떤 거죠? 왜 그러냐면 입력 측에 대한 전압과 V 이 두 전압의 크기를 서로 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Y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전압이 선간 전압의 루트 3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루트 3분의 1 이 A에 대한 전압의 크기로 감소되게끔 1 루트 3대 1의 권선비로 감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 사이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입력과 출력에 대한 벡터도를 더해 보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VRS는 입력 전압이 될 것이고 VUV는 출력에 대한 전압이 되는데 출력 전압이 어떻습니까? 입력 전압보다 위상이 30도 빠르다. 30도 빠른 위상을 가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과 얼마만큼 유상차를 가진다? 30도만큼의 빠른 출력이 입력보다 30도 빠른 위상을 가지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델타 Y 결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의 경우는 Y 델타 결선이 되겠는데요. 입력이 Y 결선 그리고 출력이 델타 결선인 그런 이제 3상 결선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측이 Y 결선이기 때문에 Y 결선은 어떻다? 선간 전압은 두 상전압의 차로 계산되게 된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A상 전압, B상 전압, C상 전압이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 상전압은 그대로 이 출력단의 전압의 같은 위상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Y결선은 이제 상전압이 루트 3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이 권선비가 1 대 루트 3의 그런 권선비를 가진 형태로 권선을 감아준다면 이 전압이 이렇게 루트 3 곱하기 입력된 전압의 크기로 이렇게 변압이 되겠죠. 변압이 되고 그리고 출력은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델타 결선이어서 이 상전압과 선간 전압이 서로 같은 전압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에 대한 벡터도와 출력에 대한 벡터도를 서로 더해 놓고 보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벡터도가 되는 것이고 벡터도에서 봤을 때 두 전압 사이 출력 전압은 어떻습니까?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보다 어떻더라? 30도 느린 위상을 가지더라.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보다 30도 느린 그런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되는 전압 사이에 이제 출력 전압의 위상이 다르다. 출력 전압의 위상이 다를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출력 전압 위상이 다르다면 예전 그 동기 발전기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어,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A 발전기에 대한 전압과 이 B 발전기의 전압이 서로 위상차를 가지게 되면 그 위상차에 해당되는 크기 얘가 EA-EB의 벡터적인 차가 되죠. 이 크기만큼 어떤 기전력 차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기전력 때문에 뭐가 흐르게 된다?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전압기는 부하로 봤을 때 L 부하인 것이죠. L 부하이기 때문에 이 전압보다 90도 느린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이 순환 전류는 어떤 순환 전류이다? 유효, 순환 전류가 발생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의 위상차가 있는 것끼리는 병렬 운전을 시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위상차 때문에 순환 전류가 흘러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델타와 델타끼리는 입력과 출력 사이에 위상각이 0도, 위상 차이가 0도였죠. 각 변위가 0이다. 각 변위를 보면 각 변위가 0이고 y도 각 변위가 0이었습니다. 그리고 델타 y는 각 변위가 30도였고 그리고 y 델타는 각 변위가 마이너스 30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렬 운전을 어떻게 시킬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델타 여기는 A 변압기 그리고 여기를 B 변압기로 했었을 때 델타와 델타 그리고 B 변압기도 델타와 델타끼리는 병렬 운전 가능하겠죠. 또 Y와 Y 그리고 Y와 Y끼리 당연히 병렬 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델타와 Y 가능하겠죠. 그리고 Y와 델타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0도, 얘도 각변이 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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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30도, 여기도 30도, 여기는 마이너스 30도, 여기는 마이너스 30도. 또는 델타와 델타, Y와 Y 가능할까요? 델타와 델타는 0도, Y와 Y도 0도이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델타 Y, 델타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델타 Y는 보면 델타 Y는 30도잖아요. 그렇죠? 30도이고 Y 델타는 몇 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30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만 보면 이 두 개는 병렬 운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병렬 운전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델타 결선의 변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델타 결선의 변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델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꼬리 물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를 A상 그리고 여기를 B상, C상이라고 했었을 때 A상에 도트 표시되어 있는 것이 C상에 이제 도트 표시가 없는 곳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B상에 이런 식으로 꼬리 물게 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반대로 가야 되겠네요. A, B, C로 가도록 할게요. A상, 그리고 B상, C상이라고 했었을 때 A 도트 표시 없는 곳에서 B상에 도트 표시 있는 곳으로 B상에 도트 표시가 없는 곳에서 C상에 도트 표시 있는 곳으로 C상에 도트 표시 없는 곳에서 A상에 도트 표시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도 델타 결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A, B, C상에서 본다면 A에 도트 표시 있는 곳에서 B상에 도트 표시가 없는 곳 또는 그리고 B상의 도트 표시에서 C상의 도트 표시 없는 곳, C상의 도트에서 A상의 도트 표시가 없는 곳으로 연결되는 것도 델타 결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결선을 아래쪽에 이제 3상의 실제 결선되는 형태로 놓고 본다면 이제 그림에서 왼편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A상의 도트가 없는 곳에서 B상의 도트가 있는 곳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B상의 도트가 없는 곳에서 C상의 도트가 있는 곳으로 C상의 도트가 없는 곳에서 A상의 도트가 있는 곳으로 연결되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렸던 델타 결선의 형태가 즉 왼쪽에 있는 그림의 형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 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던 델타 결선의 모양으로 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은 약간 이제 변형된 형태이잖아요. 변형된 델타 결선으로 사용을 한다면 A상의 도트 표시 있는 곳에서 A상의 도트 표시 있는 곳은 어디로 갑니까? B상의 도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B상의 도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C상의 도트가 없는 곳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C상의 도트가 있는 곳은 A상의 도트가 없는 곳으로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이런 이제 결선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벡터도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요. 입력에 대한 벡터도를 그려보게 되면 입력은 선간 전압은 상전압과 서로 같죠. 선간 전압은 상전압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출력을 봤을 때 이 A에 대한 전압은 A상 전압으로 그대로 가겠죠. A상 전압으로 그대로 갈 것입니다. 이 A는 입력의 A상 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관 전압 V, U, V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V, U, V. U와 V에 연결되어 있는 전압은 A상에 대한 전압이 아니고요. 어떤 전압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B상에 전압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그림으로 보면 U상에 연결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V상에 연결되어 있는 것, 이렇게,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방향이 서로 뒤집어져서 UV에 대한 전압은 어떤 전압이 연결되어 있다? B상의 전압에 연결되어 있는데, B상의 마이너스 B상 전압이 UV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UV에 대한 전압은 마이너스 B상 전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VW에 대한 전압은 어떤 전압이 되겠습니까? VW에 대한 전압은 C상 전압에 마이너스 C상 전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VWU에 대한 전압은 A상의 마이너스 전압이 이렇게 출력 전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벡터도 입력과 출력의 벡터도를 이제 뭐 더해서 보니까 다음과 같은 전압이 되는 것이고, 얘는 입력 전압이죠. 입력 전압이고 UV가 어떻습니까? UV가 출력 전압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출력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보다 어떻더라? 위상차가 60도의 위상차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인데 입력과 출력 사이에 그 각변이가 몇 도가 만들어졌다? 각변이가 60도가 만들어지는 이런 델타 결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두 번째 있는 델타 결선이 변형된 델타 결선이잖아요. 그렇죠? 변형된 델타 결선으로 하게 되면 각변이를 60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델타 결선으로 60도의 이 위상각의 이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을 해서 이제 델타 Y, 아까 안 되는 경우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 델타 Y 델타의 결과적으로 두 개의 위상각 차이는 60도가 벌어지게 됩니다.
60도가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60도를 누가 극복시켜 줄 수 있다? 이 델타 결선을 가지고 이 60도를 극복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